네, 수출 바우처 매칭 페어 컨퍼런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강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다양한 의견들도 정보들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강연 함께 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사님들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이 수출 기업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있죠. 지식재산과 관련한 부분도 역시 그러한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신남방 수출 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재헌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외사 팀장 이재헌입니다. 본 자료는 우리 신남방 쪽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수출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특허 제도를 활용해서 또 신남방 국가에서 어떻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수출 기업이 신남방 국가의 수출 현황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아세안 국가에서의 우리 아세안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어떤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서 그 신남방 국가에서 특허권과 같은 지재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의 그 신남방 국가 수출 현황입니다. 제가 왜 이 수출 현황 자료를 좀 조사를 했냐면요. 나중에 우리 기업들이 분명히 제품을 수출하시는 그 품목 형태가 어떤 바이오라 그런 첨단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수출의 그 품목에 맞게 지식재산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신남방 국가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신남방 지역의 인구는 약 20.3억 명입니다. 이고 전 세계 인구의 약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지역 국가가 인도가 이제 신남방 플러스로 되면서 포함이 되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약 한 13.7억 명, 인도네시아 2.7억 명, 필리핀 1.1억 명, 베트남도 거의 1억 명 가까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남방 국가의 그 GDP 전체 GDP를 살펴보면 약 한 6조 4,830억 달러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한 6.9%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세안 회원국은 우리가 이제 10개 국가에 플러스를 해서 인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은 우리 아세안, 인도를 뺀 여기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지재권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기업의 그 대아세안 수출 현황을 좀 살펴보면 2020년도에 약 한 890억 달러를 수출을 했고, 수입은 약 한 548억 달러를 갖다가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체 수출 비중에서 이쪽 아세안 국가 수출 비중이 약 19%, 19.7%, 즉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규모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다가는 전통적인 반도체, 컴퓨터와 같은 부분은 전통적으로 수출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어떤 코로나19 상황을 접하면서 한국의 어떤 바이오에스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친환경차 이런 쪽의 어떤 증가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아세안 국가 중에 이제 한국의 주요 교육국으로다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주로 베트남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수출이 2020년도 691억 달러, 위에 보시면 2020년대 대아세안 수출이 890억 달러에서 691억 달러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그 비중만 따지고 보면 거의 한 70%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주요 어떤 수출 국가가 베트남에 좀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최근에 사실 우리 대부분의 그 아세안 국가들에 진출할 때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그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 뭐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엔 뭐 의료용 방진복이라든지 뭐 라텍스, 손소독제 또는 화장품 뭐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이제 뭐 K 방역 관련된 그 산업 관련 그 제품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세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이런 쪽에 제품을 갖다가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들이 계신다면 아마도 이쪽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의 대신남방 국가 투자 현황입니다. 투자 현황을 보시면 뭐 2020년도에는 약간 뭐 감소된 그런 형태에 있지만 이거는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전체 아시안 국가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2020년도에 그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2020년 투자 금액이 2019년 대비해서 약 한 47%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즉 우리 기업들의 대신남방 국가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좀 그런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남방 국가의 어떤 디지털화 현황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보시면 인터넷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국가마다 좀 편차가 있지만 평균 한 7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자, 우리 최근 들어 그 어떤 뭐 K 콘텐츠에 대한 그 이쪽 신남방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K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신남방 국가에서 한국 그 어떤 제품이라든지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터넷 보급률이 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쪽 국가에서 어떤 뭐 K 콘텐츠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ICT 기반의 어떤 첨단 제품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수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돼서 이렇게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 뭐 한국의 대신남방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전통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 뭐 석유 제품, 합성수지, 철판 전통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통적인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어떤 한국에 대해 신남방 5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5대 유망 소비재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 뉴스에 보니까 신남방 국가에서 그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급 소비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뭐 패션 의류라든지 뭐 시계, 주얼리, 자, 이런 쪽에 대한 고급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업들의 좀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수출이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그런 어떤 고급 소비재 쪽으로 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분명히 수출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준비하면서 오늘 한번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넷플릭스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대박이 났죠. 자,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 중국 기업이 그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옷들 있죠. 뭐 죄수복이라든지 뭐 간수복 이런 옷들을 갑자기 만들어서 굉장히 뭐 저가로다 지금 엄청 만들어서 지금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K 콘텐츠가 그런 어떤 신남방 국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자, 여러분들이 그런 국가에 만약에 그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뭐 지재권을 먼저 좀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옷 같은 경우 옷이라든지 뭐 주얼리라든지 뭐 화장품, 시계 뭐 이런 것들은 뭐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허권보다는 뭐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출원을 갖다가 해서 권리를 갖다 먼저 좀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좀 산업 구조를 갖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 한국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수출도 많이 하는 베트남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뭐 경제 성장률은 약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이 약 45%, 제조업이 40%, 농업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냐 아니면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냐라고 조금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점차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기업이.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략을 취한다고 했을 때 제조업이라고 하면 공장이 많이 늘고 그쪽에서 제품을 생산을 많이 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장이 많고 생산품이 많다라고 하면 특허권 또는 실용실험권 중심의 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드에 보시면 우리 기업들이 그 신규 법인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투자 금액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베트남 내에서의 경쟁사가 어떤 기업들인지 아시나요? 자, 뭐 아시겠지만 저 신남방 국가에서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대수출 비중이 높은 게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중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쪽 신남방 국가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이제 경쟁 상대는 그들 중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은 약 5% 정도 되고 서비스업이 46, 제조업이 41% 정도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도 특허권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약 57%, 제조업이 36%입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쪽에 수출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로 물건을 갖다 판매하는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특허 전략, 지식재산 전략인 상표라든지 뭐 디자인권 중심으로 출원을 갖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뭐 서비스업이 61%, 제조업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여기 산업 구조에 따른 어떤 전략을 갖다가 특허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장표입니다. 우리 신남방 주요 국가에서 경쟁 상대가 되는 것들이 한국, 중국, 일본 기업 간 경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세안 주요 국가의 어떤 수출 수입 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 기업들이 그 아세안 국가의 약 한 20% 정도를 그 전체 수출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 크죠. 그다음에 일본이 그 아세안 국가에서는 약 한 7% 정도를 전체 수출의 그러니까 수입이죠. 그것도 아세안 국가를 따지면 전체 수입의 약 한 7%, 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그냥 7.8, 8%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그 현지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 또는 일본 기업과에서의 어떤 경쟁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른 우리 한국과 중국 기업 또는 일본 기업들의 어떤 수출 경합도를 살펴보시면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하고의 어떤 경쟁
일본하고의 경쟁을 갖다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세안 시장에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비교 품목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품목을 조금 살펴봤더니 중국은 약 52개, 그다음에 일본은 25개, 한국은 22개 품목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2016년 자료라서 뭐 이후에 좀 더 업데이트가 된 자료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보다 많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쪽 아세안 그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이제 비교 위, 지금 현재만 한 22개 정도 품목에 있어서 이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으나 점차 그 수출 경쟁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의 어떤 그 단가라든지 중국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저가 제품만 만들지 않고 굉장히 그 제품에 대한 그 품목이 다변화돼서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들도 많이 중국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래 표시를 보시면 각 나라별로의 어떤 비교 품목 그 우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쭉 나왔는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굉장히 중국이 많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한국의 수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세안 그 수출에서 베트남 비중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을 갖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우리 아세안 수출 규모 빅3라고 하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 비중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되는 주요 품목이 반도체,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이런 쪽 품목이 전체 아세안 수출 비중이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베트남에 한국의 반도체 공장도 있고 LG, 삼성 모든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수출을 그 연관된 제품을 갖다 수출하는 중견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밸류체인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들도 그 현재 베트남 쪽에 많이 진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로 이제 베트남 쪽에 수출이 되고 있고 품목도 굉장히 그런 쪽 분야로다가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자료에 나온 거 보면 9대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아세안 그 수출이 2018년 240억 달러로 자 이렇게 이제 점차 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어떤 품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신사업들, 신품 어떤 유망 산업들 중에 비중이 점차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좀 앞에 좀 일반적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쪽의 수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좀 그 수출에 따른 좀 전략을 갖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은 대아세안 수출에서는 중간재 수출이 70% 이상을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굳이 이쪽 나라에서 우리가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셨겠죠. 자, 그리고 아세안의 어떤 그 수입산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중간재 수요가 점차 감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자체 생산을 갖다가 자체 조달을 하면서 그 자국 내의 어떤 그 산업을 갖다 좀 육성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한국이 대아세안 그 수출에 이제 베트남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품목도 반도체, 석유 이런 쪽에 좀 집중되고 있어서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출 품목과는 조금 약간 좀 다르다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전통적인 어떤 수출 품목도 있지만 소비자라든지 헬스케어, 또 K 방역
관련된 어떤 그 유망 수출 품목이 좀 더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앞에 이제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화를 설명드렸는데,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ICT 기반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좀 접목해서 이쪽에 그 좀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좀 방법, 그 좀 품목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아이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최근 들어 이런 ICT 기반의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우리 특허권과 많이 그 결합해서 그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 기반의 어떤 제품을 갖다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요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세안은 뭐 신산업 분야 또는 고부가 가치 품목, 뭐 서비스 수출 유망 지역으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최근에 그 시장이 굉장히 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대부분 국가들이 그 스마트폰 등 IT 제품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인터넷 보급률이 70% 이상이고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을 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이고, 또 인구 구성이 주로 젊은 세대로 많이 이렇게 인구 구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강점을 갖고 있는 ICT 기반의 어떤 제품 또는 뭐 화장품과 관련된 제품을 갖다가 그냥 수출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지식장관 전략을 수립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는 특허 중심의 어떤 특허 출원을 갖다가 좀 뭐 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서비스 비중이 높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표라든지 디자인권 중심으로 해서 뭐 그 특허권을, 지식장권을 확보하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재권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쪽 아세안 국가, 사실 소득 격차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라오스, 이 두 국가 간의 어떤 그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세안 국가 하면 약간 그래도 좀 못 사는 국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재권이 필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한번 통계를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자,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신규 국내 출원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36.8% 정도를 해외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출원은 매년 증가세를 이루고 있고, 자, 중소기업은 4.3%만이 해외 출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죠. 자, 이 차이가 왜 발생하냐면, 자, 우리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수출 기업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특허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재권을 갖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자, 지금까지는 지재권 뭐 필요 없지, 뭐 그냥 물건만 잘 팔아서 돈만 많이 벌지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그 제품 중에 흔히 말하는 짝퉁 제품들이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굉장히 빠르게 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겹게 정말 그 많은 비용과 노력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짝퉁이 풀려버리는 순간 그쪽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제품 판매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 지식장권을 적극적으로 좀 출원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출원이 이제 미국, 뭐 중국, 유럽, 일본 중 IP5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중국과 일본의 그 현황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아세안 그 신흥국가의 어떤 출원 비중이 약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네,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7.2% 정도가 이렇게 그 신흥국가에서 출원율이 한 7.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약 5.5%, 중국과 일본보다 굉장히 낮죠. 특히 중국에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흥국에 제품을 갖다 판매하신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이 우리 아세안 국가에서 많이 진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지배권적으로 봤을 때 더 경쟁 국가이고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 건수에서도 한번 보시면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 출원 건수를 보시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한 697건 2018년 기준으로 한 697건이고요. 뒤에 통계를 보면 약 한 2020년도에는 한 700건 정도를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약 한 1,300건 정도로다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을 그 베트남에 지금 출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세안 그 국가의 전체 지대권 출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는 아세안 IP 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그 지대권에 대해서 한번 공동 활용하자라고 해서 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통계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허보다는 상표권 출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출원의 약 한 80% 정도를 그러니까 상표권을 갖다 출원하고 있고 특허는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특허 같은 경우에도 그게 비중은 높지 않지만 연평균 한 10% 정도씩 계속 출원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장표입니다. 각 국가별로 이제 그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 싱가포르는 전통적인 지배권 강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 옆에 베트남을 한번 보시면 베트남의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베트남 출원인은 약 한 720건 정도를 출원했고, 그러니까 넌 레지던스가 베트남 국적 이외 출원인, 즉 한국이라든지 미국, 중국, 일본 쪽 출원인들이 출원한 출원 건수입니다. 약 6,800건을 갖다가 출원했고 그 출원 증가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계 기업들이 이 나라의 특허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 출원 건수를 늘려간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더 출원을 갖다 계속 늘려가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증가세가 많은 이런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쪽에 있어서 출원의 그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주요 어떤 수출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국가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 이제 경쟁하는 기업들이 그런 중국 기업 또는 미국, 일본 기업들이 주로 이제 경쟁 국가고, 지배권적으로도 우리 미국의 어떤 지배권 보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지배권 보호 수준을 갖다 각 국가에서 높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국가별로 한번 그 현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베트남의 특허 출원 현황인데요.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 2016년과 17년 비교했을 때 약 한 1,400건 정도 출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그 출원의 어떤 출원 건수가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특허 출원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의 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베트남 내에서 특허 출원 1위가 바로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위로다가는 2017년 기준으로 2위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됐고 3위는 베트남 기업, 4위가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자, 한국 기업의 출원의 증가세가 굉장히 높죠. 2014년 기준으로 해서 가파르게 굉장히 많이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좀 주요 출원인을 조금 살펴보면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이런 삼성과 LG 쪽 그 계열의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 특허를 갖다가 지금 출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CJ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특허 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CJ는 서비스 기업이죠. CJ CGV라든지 CJ 제일제당을 통해서 그 식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서비스 기업들도 이런 국가의 특허 출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원을 지금 우리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여기에 이제 월클 기업이라든지 이런 중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특허 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다가 이제 필리핀에서의 주요 출원인입니다. 이게 상위 22기업의 그 출원인인데 대부분 보시면 일본, 미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출원 건수에 있어서 20위 안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시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분명히 소송을 갖다가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권 침해 금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가에서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 간의 어떤 특허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굉장히 앞으로 자국 기업의 보호가 자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증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런 국가에서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 국가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하고 중국과 일본 기업 간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많이 치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다가는 여러분들 최빈국 아세안 국가에서의 어떤 최빈국인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라오스 특허 누가 출원하겠어 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조사를 해보면, 자, 물론 자국의 레지던트는 자국민입니다. 라오스 국적의 출원인의 출원 건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그러니까 non 레지던트라고 해서 그 외국 출원인들의 출원 건수가 점차 조금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일본 국적 출원인이 그 라오스에서도 출원 1위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세안 쪽 시장에서의 우리 그 일본 기업들 자동차라든지 건설 이런 쪽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이런 일본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특허도 다수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옆에 재미있는 그림을 보시면 디자인권 출원 주요 기업입니다. 자, 아세안 국가에서도 첨단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애플의 어떤 아이폰 그 같은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디자인권 또 주요 출원인들이 보시면 일본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혼다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디자인권 출원을 갖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애플이 최근에 많이 디자인권 출원을 갖다가 출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상표 출원이 전체 80%를 갖다 차지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표 출원이 매년 한 20% 정도씩 계속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걸 보시면 애플이라든지 허웨이, 자, 이런 IT 기업들이 최근에 상표 출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그 출원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출하고 계시는 주요 품목이 자, 이런 뭐 완제품이라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류라든지 뭐 이런 소비재 중심의 그 제품을 수출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출원을 갖다가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세안 국가에서의 이제 그러면 어떤 IP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냐 뭐 했을 때 이런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산 화장품이라든지 뭐 한국 주방용품 이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인기가 굉장히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SNS라든지 이런 그 사용률이 디지털화가 높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K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한국 제품들에 대한 인기가 덩달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뭐 건강보조식품 이런 쪽에서도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아세안 국가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쪽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아세안 시장이 전통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팜들이 이 아세안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출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세안 국가가 이제 ICT를 활용한 서비스가 점차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휴대폰 이용자가 인구의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구성과 산업 비중을 좀 활용해서 자, 우리 이제 한국이 강점이 있는 뭐 ICT 제품이라든지 뭐 K뷰티 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면서 뭐 지재권과 결합해서 수출을 해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제품에 대한 제품 침해를 갖다 방지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의 또 제품의 브랜드 가치도 더 높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설명드릴 게 우리 한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의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로 기존에 우리 기업들의 이제 원자재, 천연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이제 발효되면서 이 중국 제가 시간이 잘못 봤군요.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국가들이 자유 유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천연 약재를 갖다 많이 갖고 있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국가에서의 그 원재료를 갖다가 많이 갖다가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지재권 개요는 좀 넘겨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특허 출원 많이 하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갖다가 한 건 이상 갖다 다 등록을 다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특허청은 이런 어떤 아세안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특허 협력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PRP 프로그램입니다. PRP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쪽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에 거기에 맞는 신청서만 바로 제출하시면 그 나라에서 등록된 특허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여러분이 한국에 등록된 자, 그림에서 보시면 한국에 그 등록된 특허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바로 뭐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에서도 특허권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심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들 국가에서 특허권을 갖다가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또 한국은 또 PHP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국가에서는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뭐 PCT 출원을 갖다가 하셔서 뭐 이런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갖다가 특허 출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선 심사를 갖다가 신속 심사를 갖다가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일반적인 그냥 출원하는 것보다 특허권을 굉장히 빠르게 확보를 갖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우리 한 아세안 우리 한국하고 아세안 기구랑 해서 한 아세안 혁신 기구를 갖다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R&D 사업을 갖다가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세안 국가에서 지재권을 갖다가 확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런 한 아세안 공동 R&D 사업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특허권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그 시장 진출을 갖다가 바로 수원국 상대 국가의 어떤 기업하고 협력해서 진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이미 공고가 다 끝나서 이 과제가 끝났는데요. 주로 이제 12대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 R&D 과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매년 나올 예정이고요. 이 공동 R&D를 갖다가 추진하시면 과제당 총 10억 원을 갖다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아세안 국가에서 이제 지재권을 갖다가 확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에 있는 기업하고 공동 R&D를 갖다가 하면서 시장에 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 바우처인데, 여러분들이 이쪽 국가에서의 필요로 하는 특허권을 갖다 확보하려면 돈이 들겠죠. 자,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을 갖다 이용하시면 보시면 각종 굉장히 서비스가 많습니다. 특허 등록 가능성, 특허 전략, 상품 출원 요들 등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까 PRP라든지 PAP 제도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아세안 국가에서도 쉽게 지재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많은 강연 내용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수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소개를 해주셨죠. 아무래도 이 지역의 특성과 또 문화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소개해 주신 내용들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른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1 하반기 수출 바우처 매칭 페어 함께 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컨퍼런스장뿐만 아니라 상담회장의 열기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역시 응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컨퍼런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목표 또 더 멋진 성과를 위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매칭페어 통해서 안개 속에서 반짝이는 등대 찾으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다음에 개최될 매칭페어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뵐 때는 더욱더 기쁜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을 보내시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